안녕하세요. 조울증, 우울증, 그리고 정서적 약자들을 위한 방송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저는 26년차 조울증 관리하고 있는 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조울러 남편과 결혼 생활하고 있는 조우 아내입니다. 네, 저희가 매일 보는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조우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맨날 그 미간 찌푸린 얼굴만 보다가 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뵙네요.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방송 때가 제일 저희가 사이가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방송을 자주 하셔야겠어요. 네, 네, 요즘에 TV 프로 중에 조우님 네. 그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프로 아시나요? 알죠. 네, 네, 요즘 애청하고 있습니다. 핫 이슈인 네, 개그맨 부부들이 나오는데 네,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완벽한 부부는 없구나. 네, 맞아요. 네, 그냥 가끔씩 볼 때는 저 부부는 되게 잘 살 것 같고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분들도 관찰 예능으로 보니까 약간의 트러블들이나 단점들이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부부의 그런 생활이 평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누가 볼 땐 이해가 되지만 또 다른 분이 볼 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정상이구나. 네.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개그맨들이어서 그런지 네. 이런 갈등 상황에서 개그로 승화를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방송용 아닐까요? 네. 아무튼 재밌게 보고 있고, 네. 네, 저희가 부부싸움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공유하다 보니까 우리가 큰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네. 굉장히 작은 일로 설거지 했는데 그릇을 세워놨냐 눕혀놨냐 네. 뭐 이런 걸로 보통 싸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탁월한 심리 상담가분을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당연하죠. 정말 그 심리 상담가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속에 있는 그런 응어리들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조울증 조현병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모임 회복의 등대 대표이신 심리상담가 장우성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요번에 정신건강 에세이 회복의 증거라는 책을 쓰고 정신건강 상담가 강연을 하고 있는 심리상담사로서 주중에는 평범하게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요, 장우성님. 네, 이번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교원의 마음 약국 제가 매번 동영상 올라올 때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장우성님 책 저번 주중에는 청주에서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말은 서울과 지방에서 강연을 하면서 또 대학로 다리다꿈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회복의 등대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청주 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종종 소식을 듣고 하는데 정말 바쁘고 알차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주중에 또 근무를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회복의 등대 모임도 한 달에 한 번 하시고 강연도 있으시고 이제 달리다쿰이라고 잘 아실 텐데 이제 당사자분들과 가족분들 집단 상담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네네. 대학로 네. 네, 거기도 또 강연도 나가시고. 네,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느새 또 책을 내셨네요. 네, 책을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짬을 내가지고 정신건강 회복과 직업재활 그리고 자립 이런 기고글들을 저기 마인드 포스트에 적었는데요. 그런 글들과 제가 평소에 적은 글들을 1년 이상 모아서 이번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책 제목이 저번에 첫 번째 내셨던 책은 당신은 아파했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였고, 이것도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내신 책 제목은 회복의 증거 메이드 마인드 출판사입니다. 네. 네, 많이들 구매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 업무를 하시면서 또 책을 내시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두 번째 책을 내신 계기나 어떤 마음으로 쓰게 되셨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 시골에 있어서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시간에 짬도 나고 또 저 개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단문글들을 쓰게 됐는데 한 6개월 가량 매일매일 이렇게 몇 장씩 쓰니까 200개 정도의 그 글이 모아졌어요. 네. 그래서 페북에 올리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생각하다가 이제 마인드포스트 기고글을 또 그 전에 한 1년치 정도를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추가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출판사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니까 이 두 번째 책을 내보자 해서 회복의 증거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개인적 삶과 수기에 관한 내용이라면 두 번째 책은 당사자, 가족, 치료진을 어우르는 통화적 관점으로 정신건강 회복에 대한 다양한 주제가 들어있고 읽으면 힐링되는 유익한 글들로 작성되었습니다. 네, 제가 책을 보면서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마인드포스트에 기고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마인드포스트는 정신건강 당사자들이 직접 기사를 작성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인데요. 그곳에 보면은 그 약에 관련된 것도 있고 시기에 관련된 것도 있고 정신건강 관련된 최신 이슈들이 굉장히 잘 올라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마인드 포스트라고 치시고 들어가 보시면 궁금하신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6개월 동안 200개 가량의 그런 짧은 글들을 쓰셨다고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챕터마다 그 앞에 편지지 같은 짧은 그런 글이 있는데 그걸 말씀하신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조그만 쪽지에다가 이게 제가 그 쪽지 하나를 꽉 채워서 단문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또 생각하면서도 좋은 글귀를 썼는데 그게 이제 책을 낼 때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 네. 그걸 조금 읽어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멘트 뺏어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벌써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속독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한 구절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흔들린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많이 방황을 하고 괴로움을 겪고 감당한 사람은 내면의 강인함과 내적인 가치를 알게 된다. 많이 아파했다면 건강함의 소중함을 알고 많이 괴로웠다면 참 행복의 의미를 알고 많이 슬펐다면 참 기쁨의 의미를 알리. 네. 와, 시처럼 글귀가 아름답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한 문학소년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감수성을 좀 이어받은 것 같고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시와 글들을 적어서 시집에 실린 적도 있고 독서 습관을 계속 가져와서 회복 과정에서 이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적용하니까 이런 글들을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다독을 하시니까 또 풍부한 내용이 또 아웃풋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책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000권 이상의 책을 읽으셨다고. 아, 정말요? 네. 야, 와,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네. 조은님 뭐 네.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네. 저도 생각만 이렇게. 아니, 저희 개인적인 건데, 저희가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1독 이상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해 초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조은님이 아직도 구약을 읽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올해가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나머지 다 읽으시려고. 아, 네. 일동하시면 잘하신 거죠, 그래도 거의 다. 아니요, 성경에 아마 10편 읽고 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3년에 1독 하나 봐요. 네. 내년에는 꼭 성공하겠습니다.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원하겠습니다. 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춤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교감을 통해 영혼의 자유를 느끼는 데 도움을 준다. 장우선님 춤을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회복에도 도움이 되나 보죠? 예, 제가 춤을 추게 된 건 한 5년 전부터 추게 됐는데요. 뭐 줌바나 뭐 살사, 바차타 뭐 이런 춤을 추게 됐는데 몸과 신체를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서 15kg 정도를 뺐거든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커플춤은 뭐 혼자 추는 춤도 있지만 커플춤은 서로 신호를 읽고 머리 회전을 또 해야 되고 신체와 인지력과 감각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좋고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해서 내 건강에도 좋고 집중력과 기억력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태권도 사범을 20대 후반에서 10년간 정도 했었는데요. 네. 태권도 사범은 이제 젊었을 때 또 한창 한때 하는 운동이라 이제 태권도에서 댄스로 이렇게 좀 종목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몸 쓰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 워낙에 뭐 신체
뭐라고 운동신경이 좋으신 분이시네요. 네. 그리고 정신 건강에 있어서 그 몸을 써서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보통 우울과 불안을 몸을 사용해서 풀면 근육이 풀리고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 거기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감소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수면도 잘 오고 몸의 건강함을 찾아서 정신 건강이 회복되는데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성경에 잠언이 있다면 네. 정신건강 회복 책에는 회복의 증거가 있다.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띄우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성경에 비할 네. 수업은 굉장히 너무 많은 감사합니다. 네. 그 지혜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챕터마다 구구절절 굉장히 주옥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한 번에 다 읽으시는 것보다 이제 한 챕터씩 아니면 제목을 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분들을 뽑아서 읽으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작년에 그 정신건강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정신건강 당사자와 협회들 회복 단체. 회복 단체들의 페스티벌이 가을에 있었는데 그 코리안 매니아 주최로 그때 장우성님을 처음 뵀어요. 근데 네. 굉장히 날씬하셔서 저는 한 번도 살찐 적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15kg나 감량하셨다니까 정말 놀랍네요. 네네. 거의 90kg 가까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러셨군요. 70kg 정도까지 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72, 3kg 정도 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네. 그 체중 증가하신 게 약을 먹으면서 어떤 영향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맨 처음에 이제 제가 20대 때 이제 그 초반에서 중반까지가 힘들었는데 그때는 몸무게가 갑자기 쪘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태권도 일을 하면서 살이 빠졌는데 제가 이제 병원 치료진으로 다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할 때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때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특별히 하는 운동이 없어가지고 또 태권도를 하다가 안 하니까 그래서 커피를 또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기하급수로 쪄가지고 그때 또 집에 가면 또 야식을 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바람에 네. 거의 90kg 가까이 찌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또 병원 일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어느 순간에 내과를 갔는데 뭐 지방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고지혈증 전 단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다가는 성인병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지 하다가 그 동네에 있는 줌바를 하는 뭐 GS 프로그램이 있는 헬스클럽에 갔어요. 네. 거기 가서 줌바를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살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근데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춤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살사 댄스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살사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열심히 춤- 헬스클럽 다니듯이 매일 열심히 다녔죠. 네. 90kg까지 찌셨다고 하면 예. 저랑 비슷한 그런 몸무게셨는데 아니죠. 조은님 지금 몇 킬로인데요? 어디서 은근히 묻혀가지고 90kg로 넘어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렇다 칩시다. 몰랐는데.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알아요. 대충 몇 킬로인지. 네. 그러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체중 감량을 하셨다고 하니까 희망적이고 제가 아니, 네. 장우선님한테 이렇게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 춤추는 거 약간 부끄러워하시지 않나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또 하다 보면 또 그 거기에서 또 보는 또 즐거움과 기쁨도 서로 맞추면서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좀 낯가림이 또 사라집니다. 네. 네. 줌바 좀더 댄스가 편안하게 할 수가 있죠.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율은 뭐 비슷하긴 한데요. 아, 그래요? 이제 여성들이 춤을 더 많이 하시긴 하는데 또 남자분들도 또 요즘에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줌바라고 해서 아줌마의 줄임말과 뭐의 합성어인 줄 알았어요. 줌바는 남미의 에어로빅 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솔직히 남미 댄스에는 라틴 댄스에 속하는 게 이제 살사, 바차타, 뭐 차차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또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춤이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아니 저도 여쭤볼 거 있는데. 아, 네. 아니 그러면 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는 이제 사실은 춤의 문외한이고 전문가가 계시니까 저희 가끔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춤으로 치유하는 그런 단체가 있나 봐요. 아, 그러세요? 네, 카페 같은 것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시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환우분이 당사자분이 약을 안 먹고 거부하는데 춤으로 회복할 수 있냐. 근데 이제 또 고액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춤을 춰서 치유를 한다는 그런 훈련하는 데가 있어요. 아, 그런 데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상당히 저는 사실은 권유해드리진 않았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만약에 가벼운 우울증이나 불안증 정도는 약물보다도 이제 춤으로 해서 운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정신증 영역으로 들어가서 심한 우울이나 조울이나 뭐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첫 단추로 해서 통합적인 치료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생활 관리를 바꿔주고 수면 식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활 재기하고 자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 이제 당사자분들이 사실은 젊을 때 발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살기 위해서 사실은 치료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약을 먹지 않기 위해서 어떤 다른 치료를 찾다 보면 사실은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약을 먹지 않는 행위는 성취했지만 그 외에 다른 삶의 질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대부분 네. 그렇게 결론이 저도 이제 나는데.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제 그런 가족들을 만나면서 네, 이렇게 운동으로 이렇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영양이나 뭐 비타민 요법, 뭐 옛날에 뭐 에덴 요법으로 유행해가지고 그런 요법이 있는데 네, 그 먹는 거로 이렇게 치료한다고 하면서 약을 끊게 만드는 그런 치료. 네,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빠져가지고 피해를 보고 제가 아는 달리다꿈의 어떤 분도 그런 거에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시구나. 단체에 현혹돼서 약을 끊다가 원래 젊었을 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발병하는 거는 유전적 경향성이 강하고 정신 질환이 이제 약간 그런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약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재발을 많이 했던 사람이 뭐 에덴 요법이나 뭐 음식이나 운동 쪽으로 바로 올인을 해가지고 단약을 하고 의사랑 상의 없이 그렇게 해서 많은 피해자들을 봤어요. 네,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통합적인 관점으로 의사와 약을 상담하고 약물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상담 심리사와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담사와 또 좀 상담을 받고 또 사회복지사의 또 지지 체계를 받고 가족과 협력해서 가족은 가족 교육을 받고 이렇게 전인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균형 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제 네. 필드에서도 실제로 근무를 해보시고 또 당사자이시면서 심리 상담 전문가시고 사회복지사신 장우석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저는 사실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사실은 너는 약을 안 먹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분께서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이번 책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 통합적인 접근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뇌 회복의 5가지는 감사, 기도, 운동, 공동체, 영성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종교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뇌과학자가 얘기한 건데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단 부정 감정을 털고 감사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감사의 습관이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서 사람들 안에서 사회화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으로 또 추구해서 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영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단추에는 영순위가 있는데 그게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네. 약물 치료의 기본을 베이지를 깔고 가는 거. 물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정신증 단계로 갈 뻔하다가 이제 가볍게 끝나시는 분도 있어요. 단기 정신증 같은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을 나중에 뭐 몇 년 먹다가 단약하는 분도 저는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재발을 하지 않는 분들이죠, 대부분. 근데 재발을 1번, 2번, 뭐 5번, 10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약에 대한 필요성을 일단 갖고 있는 분이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같이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더 이상 증상이 없다고 진단을 받으신 게 맞나요? 네. 저 증상이 없다고 진단받은 게 F317을 받은 게 한 15년 전이거든요. 이게 이제 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증상이 없이 이제 그냥 조울병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이제 증상은 없다라는 진단을 받은 게 그 정도 됐고요. 이게 네. 이제 저는 20대에서 30대 사이에 한 10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계속 탔어요. 그래서 음. 이제 20대 초반에는 3번의 입원과 그다음에 2년간을 입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재발 경고 체크를 해서 1년에 한 3차례씩 재발 위기가 있긴 했었는데 입원하지 않고 지금까지 한 24년째를 살고 있어요. 근데 네. 한 20살부터 30살 때까지는 한 3, 40번의 그런 재발 경고가 찾아온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음. 그거를 계속 넘어가고 예방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또 자기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은 지금, 이제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게 아니라 몸살 같이 이렇게 왔다가 그냥 끝 넘어가요. 네. 그렇군요. 네, 몸살 단계로 그러니까 신체로 부위가 이제 약한 부위가 달라진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은 약을, 안 드시는 거겠네요? 약은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소량을 먹지만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만약 20대 초반에는 엄청난 많은 약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조울병 진단받기 전에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조현병으로 한 1년 진단을 받다가 제 진단을 받아서 조울증을 됐는데 처음에는 CPZ 빨간 약 있죠. 네. 정신과 최초의 약물이잖아요. 그거를 500ml를 먹었어요. 많이 드셨네요. 네. 그거 먹으면 한 일반 사람들 3일 잘 수 있는 약이에요. 그거를 매일매일 먹은 걸 한 1년 가까이 먹었거든요. 네.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약을 몇 번 바꾸면서 리튬도 먹다가 리튬 중독도 돼갖고 그래서 또 끊고 그다음에 데파코트나 뭐 카바마제핀 이런 쪽으로 바꿔보고 그러다가 약을 많이 먹을 때는 16알도 하루에 먹은 적이 있어요. 네. 20대 초반에. 그러다가 점점 줄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되게 작은 양을 먹는데 그래도 지금 유지약으로 증상은 없지만 유지약으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네. 아니 조은님 뭐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말씀을 하세요? 15년 전에 증상이 없는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약을 안 먹고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말도 안 어떻게 되는 걸 보면 물어보세요. 초기 재발 한 3, 40번 했는데 그게 이제 입원만 안 했다 뿐이지 저는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전문의 저희 주치의가 그래도 평생 먹을 약이면 소량으로 먹게 해준다고 하면서 많이 정말 맞춰주셔가지고 네. 좋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약을 많이 감소하고 중복된 약을 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아마추어 같은 게 아니라, 네. 청취자분들이 혹시나 궁금해할까봐.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보고 약을 안 먹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 초반에 너무 많은 재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예 끊지는 못하고 소량을 먹고 유지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다른 분들 보셨을 때 환우 같은 당사자 느낌이 전혀 안 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거는 제가 이제 20대 23살부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방 일 한 5년 하고 이모부 가게에서 태권도 사범 10년 하고 병원 정신의학과 사회복지사로 폐쇄병동에서 한 10년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지금도 이제 또 일반 직장으로 가서 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직장 생활로 통해서 적응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는데 이 모든 걸 거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한 소시민 같이 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직장 생활도 잘 하셨고, 또 신체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가 되셨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밝히고, 또 책을 쓰고, 또 다른 당사자분들을 도움을 주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 계기는 제가 이제 27살, 제가 25살에 저기, 가족협회에서 하는 정신재활 수기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탔는데요. 그때 이제 그때 이후로 제가 이쪽에서 누군가를 돕고 사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다 해서 달리다쿰이라고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네. 26살에 달리다쿰을 찾아가니까 거기에 계신 노명근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보고 이제 27살에 글을 써주시기를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자가 될 거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비전 하나를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건강해지고 또 신앙 안에서 더 건강해지면서 제가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이제 재발 위기도 이제 거의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공부를 했어요. 33살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서 야간대서 공부를 해가지고 4년 만에 졸업해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 1급 따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병을 주시고 그렇게 심각하게 정말 병원에서 제가 20대 초반에 제일 위험한 환자라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공격적이고 제일 뭐 해서 막 일주일씩 묶어놓고 뭐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고통이나 고통을 다 겪어봤는데 그렇게 고쳐주신 것은 정말 또 신앙이 있어서 또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또 멘토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 통해서 제가 또 이쪽 일을 계속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책을 통해서 또 저의 이게 받은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저의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병원 일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원래 치료진이 자기를 오픈해가지고 자기가 환자였다 그러거나 당사자였다는 걸 밝히면 사실은 껄끄러워서 일을 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나오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충북 이제 청주 근처로 내려와서 이제 이력서를 넣었는데 책을 쓴 사실을 알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정도 이력서를 넣다가 다 떨어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요령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책 쓴 걸 밝히지 않고 이력서를 내봤는데 그 최근에 직장에 이제 1년은 가까이 다녔는데 여기에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상에 스티그마는 많고 제가 책을 쓴 게 자랑이 아니라 이제 정신 건강에 힘드신 분들과 가족한테는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일반 사회는 그렇게 아직까지 인식 개선이 좋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길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일반 직장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써서는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또 기여를 하고 강연을 하고 상담을 하는 그 두 가지 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참 대단하시네요. 네, 쉽지 않은 순간들을 얼마나 많은 인내와 노력으로 통과하셨을지 가늠이 상상이 조금 되면서 되게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네.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먼저 내려놔라. 그게 첫 번째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급하게 부자가 되고자 해서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네. 뭐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막 떨어지면 기다리지 못하고 판다든지 예를 들어서 네. 과욕을 부리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그 걸음을 차근차근 걸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회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빨리 회복하고 싶다면 빨리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와. 네, 너무 귀한 말씀. 적용을 참 네, 잘하시네요. 왜냐하면 장훈영님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상담하거나 만나는 환우분들이 이제 당사자가 약을 안 먹는다. 근데 어떻게 하면 빨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차례 재발을 겪은 뇌가 이미 망가져 있는 부분이잖아. 어느 정도 그 뇌의 호르몬 조절 능력이 고장이 나 있는데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그 약과 내가 잘 맞는 그 조율이 닿기까지 약을 바꿔보기도 하고 용량을 조절해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운동도 하시고 좋아하는 취미생활, 춤이나 뭐 테니스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몸과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게 노력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좋아지셔야 되는 게 가장 빨리 회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은님 방송하기 전에 멘트를 좀 준비를 하시라고요. 이거 준비된 멘트였어요? 아니요,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금 정리 잘해서 말씀해 깜짝 놀라겠네요. 저는 지금 생각해서 이런 멘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라고요. 네, 저는 장훈선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키워드가 저한테도
동일한 키워드인데 제가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시간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왜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팠던 시간들에 대한 이해를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이 좀 살아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고통을 통과하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의 고통의 중간에 겪고 계신 분에게는 사실 그 말은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차라리 고통을 안 겪고 남도 안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이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도 금방 가더라고요. 저희도 40대 이제인데 뒤돌아 봤을 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나의 고통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었구나.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시간이 벌써 3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금방 조금밖에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장우선님, 또 책에서 다루셨던 많은 내용 중에 독자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던 회복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정신건강 회복이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깨닫지 못한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며 과거 겪은 외상 후 성장을 배움의 계기로 전환한다면 인생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해 갈 것이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 인내와 끈기를 배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네, 이 내용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장우선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출판된 회복의 증거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도움드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에 처음 뵀을 때도 그렇고, 뭐, 준비되지 않은 멘트도 이렇게 답을 바로바로 해주시니까, 저희가 인터뷰할 때 너무 편하고, 네,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밤늦게 또 퇴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장우성님 책에 있는 글귀로 제가 오늘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말했다. 나는 많이 넘어졌으나 그곳은 결코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다. 결코 포기하지 말자.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고 몇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일상 속에서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 네, 책에 있는 글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과 가정의 회복의 길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